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김학희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미녀 변호사 김지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녀가 꼭 붙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패션, 나날이 패션도 세상에. 오늘 패션도 와. 예사롭지 않으세요. 예, 제가 롱치마를 입고 왔는데 이 스튜디오가 너무 다리가 다 보여서 롱치마를 입고 왔는데 그 PD님이 플라멩코 춤 한번 추라고 하셨는데 몸치라서 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보고 싶지만 나중에 사석에서. 좋습니다. 이어서 황다연 변호사님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다연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두 아이와 또 파이팅 하셨겠네요. 늘 파이팅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헬스케지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참 이 헬스케 보인다는 말이 좋아요. 그렇죠. 네. 이어서 또 없어서는 안 될 두 분이에요. 개그우먼 윤미숙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미숙입니다. 네, 이어서 양기용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오, 뭐야, 선배님! 오! 갑자기 뭘 그리 놀래라, 이 사람들아. 예. 좀 놀라셨어요?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저는 참 맞는 말이다 싶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숙 씨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젊어서 그런지 이해는 잘 가진 않습니다. 어려서. 어려가지고, 네. 아주 어려가지고, 이해는 잘 가지는 않는데, 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있어야 함께 바라보는 거죠. 예.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슬프네요. 예. 황당 변호사님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한창 이제 둘이 막 불타오르는 사랑을 할 때는 이제 서로 마주보게 되지만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하고 뭐 어려움이 닥쳐도 이제 그걸 같이 헤쳐나가고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같이 마주보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네. 걸어가는 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유호 변호사님은 네.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저의 사랑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서로 상대방과 코드가 맞고 이상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미숙 씨가 말한 대로 있어야 뭘 같이 바라보고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기용 씨, 네. 그 사람과 서로 이야기할 때 눈 마주 보고 하지 않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네. 기분 좀 별로죠. 그러니까 좀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네. 신기하게 다 알더라고요, 내용은. 무슨 말이죠? 서로 쳐다보지 않고 얘기를 해도 내용을 다 내용은 내용은 다 다 알아. 아니까. 뭐. 근데 내용은 알고 대답을 하는데 기분이 별로야, 그죠? 그쵸, 그건데. 근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생각 드는 게 네. 정말 이 말에도 이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앞을 보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 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가면 사고가 나잖아요. 네. 앞을 보면서 다녀야죠. 무슨 사고가 나죠? 접촉사고가 나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기용 씨 생각은 하나를 둘이 마주 보면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 서로 마주보는 연애보다 이 길고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인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미숙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붙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이제 벽이 이제 허물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커지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점점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가지는 걸 놔둬야 그 사랑도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통 혼자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사생활이 좀 없어지고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황다현 변호사님은 좀 다른 의견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래 가기 위해서 뭐 서로 뭐 양보하고 이제 서로 간에 배려하고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 맞는 사람 만나면은 아무리 배려하고 뭐 이렇게 뭐 시간을 주고 해도 오래 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본인이 가장 편한 것처럼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편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한쪽만 배려하고 양보하면 한쪽은 화병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말씀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주 변호사님. 뭐 이제 황 변호사님이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진짜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복불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슬프다 갑자기. 슬프다. 정말 맞아. 저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드니까 이건 운이다. 이건 노력과는 별개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정말 자기랑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맞아, 만나는 게 노력하지 제일 않아도 좋은 잘 건데 맞아요. 그래도 100% 자기랑 맞는 사람이 없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솔직히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맞춰가면서 서로 양보해야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미소 씨가 말한 대로 그 연애하면서 각자 생활 방식을 좀 존중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생활을 또 같이 하려고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가 연애하면서 모든 생활을 저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안 그리우신가요? 저는 원래 연애 패턴이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라 좀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여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면 참 부러워요. 사실 그 남자친구분 있잖아요. 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생활 같이 선배님이? 하는 사람. 저는 뭘 같이 하고 싶고 이렇게 뭐 맞춰주고 싶고 이런데 그게 사실 좀 지나고 보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바뀌려고 맞아, 하는 맞아. 거지. 근데 좀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랑 비슷한 과일 것 같은데 다른 과였군요. 네, 좀 다른 과인가 봐요. 기용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선배님처럼 약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면서 여자가 좋아하는 것도 공유를 하면서 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네. 그러니까 서로 그 합의점을 두고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여자친구도 이렇게 하고 같이 싶죠. 하고 그리고 지금 저도 연애를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지금도 연애 중이시잖아요. 네. 여기서 유일하게 연애 중이시죠. 아 진짜요? 한 1년 반 정도 만났어요. 근데 서로 이게 남자 여자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서로 같이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또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오래 만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기용 씨 저기 걱정이고. 상담 센터를 한번 가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연애 상담은 상담 센터로 한번 그런 거 찾아가보세요. 있나요? 무료 전화 저도 하고 싶은데. 좀 이따가 방송 중에. 상담센터와 함께 심리 상담도 함께 나가야 할 일이 농담이고요. 좋은 사랑 잘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그 법률 컨설팅에 의뢰해 주신 사연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남자친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괴로워하시는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만나볼게요. 저는 20대 가수 지망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실용음악과를 지원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죠. 힘내 자기야. 근데 난 자기가 뭐 가수 이런 거 말고 그냥 보컬 트레이너 뭐 그런 거나 음악 선생님? 음악 그 있잖아 가르쳐준 선생님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아, 무슨 소리야. 나는 꼭 가수가 될 거라고. 그래 화이팅. 그때마다 남자친구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며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 예선을 최고점으로 통과하면서 심사위원으로 나온 제작자 한 분으로부터 음반 제의까지 받은 겁니다. 진짜? 정말이야? 나 이번에 본선만 진출하면 그 사람이 대학까지 같이 해야 돼. 응원해줄 거지?
알았어. 내가 스타가 되면 멀어질까 걱정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나를 응원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선 진출을 뽑는 최종 예선전을 앞두고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꿈도 날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운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알았지? 힘내. 남자친구의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미칠 것 같았는데 문병원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딱 그 독감에 걸려버리냐. 아 진짜 재수가 없나 봐. 아니 어떻게 그날 그렇게 독감에 걸릴 수가 있지? 그게 다 눈물겨운 사랑 때문인 거야. 어? 그 어떻게 딱 한 방에 걸리는 것도 보면 니네 둘은 참 운명인 거지, 운명. 알고 봤더니 제가 스타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남자친구가 일부러 독감에 걸린 다음 제게 옮기려고 키스를 했고 그 때문에 제가 독감에 걸렸던 거더군요. 남자친구는 날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남자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저희가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았는데 이 연인 간의 이런 사연은 또 처음이라 변호사님들 포함 또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예측이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자친구에게 일부러 키스를 해서 감기를 옮긴 남자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법률 컨설팅을 위한 모의법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의뢰해 주신 여자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은 꿈이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쪽도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독감에 걸린 걸 알고 이를 옮기고자 키스를 했고, 그리고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것 때문에 그 독감에 걸렸고, 그리고 결국에 가수의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자신이 걸린 병을 옮기고 상대방에게 이제 신체적인 이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 행동으로 당연히 상해죄 대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들으셨죠? 네. 제가 어딜 가도 1등이 실력입니다. 이거는 제 인생을 그냥 짓밟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 변호사님이 뭐 상해죄 얘기하셨는데 상해죄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짓밟은 죄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하게 뭐가 너무해. 아니, 나 대학생인데 네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던 거 알잖아. 근데 그 노래 실력은 솔직히 노래방 점수 100점 나온다고 가수 아무나 다 하냐? 그거 지금 뭐야? 우리 동네에서 3만 명이 그 정도는 네 실력은 다 해. 나도 보여줘? 내가 이 노래를 7년 동안 연습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 노래만? 나가면은 그 제작자도 내가 거의 1등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제작진이? 그래! 정말? 무슨 소리야, 너 진짜. 근데 네가 나는 그래서 불안해서 나한테 키스하고 그랬잖아. 네가 독감 걸려놓고. 그러니까 나는 좀 가수를 안 하고 사실 진짜 보컬 트레이너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내가 서울대 법대생인데. 갑자기? 네가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저 지금 더 충분히 이상 먹고 살 수 있어. 제 남자친구랑 할 말도 없고요. 그냥 빨리 그냥 저 좀 집어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진짜. 이제 함께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독감에 걸리게 한 남자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이 약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요, 그 여자친구를 독감에 걸리게 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감에 걸렸다는 것이 저희 의뢰인이 키스 한 번 한 것으로 걸렸다는 어떤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외부적 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독감에 걸렸고 우리 의뢰인이 그리고 키스했다 이걸로 상해죄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가수 오디션 진행 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키스로 이 독감을 옮긴 남자 행동은 상해죄에 해당될지 먼저 의뢰해 주신 여자 측 변호사로부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피고 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독감에 걸리게 할, 그러니까 상해를 입게 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본인이 독감에 걸린 것을 알고 이를 옮길 의도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독감에 걸려서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사고로 이렇게 상해죄 개념을 살펴보면요. 그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모두 상해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나 뭐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이런 것도 다 상해죄에 포함이 됩니다. 또 우리 대법원은 그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경우에 이제 아무런 외부의 상처가 없지만 이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례 태도에 의하면은 독감에 걸린 것도 당연히 신체에 장애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을 하고요. 또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제 그 수혈 받은 케이스에서 수혈을 받았는데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서 이제 수혈받은 사람들이 C형 간염에 또 모두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혈액 원장에게 이제 C형 간염이 걸린 게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액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고의와 상해의 고의와 그 인과관계, 상해 발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안의 판례인 것 같고요. 저희 판례에서 상해죄에 관련해서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의 결과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상해죄가 판례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독감을 걸리게 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독감에 걸렸다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그 황 변호사님은 우리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의뢰인은 본인이 독감에 걸려서 독감에 걸릴지도 모른다 여자친구가 걱정은 했지만 그거를 용인하거나 감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의뢰인한테 어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긴 어렵고, 만약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키스한 걸로 독감이 반드시 우리 의뢰인의 행위로 옮겨졌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는 이 사안에서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키스하기 전에도 일단 독감이다 보면 기침도 계속 나왔겠고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여자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감기 옮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알 텐데 키스하자고 했을 때 응하신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당연히 연인이니까 키스는 할 수 있잖아요. 감기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 그리고 하시고요. 저는 제가 오디션 준비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네. 남자친구가 독감에 걸려 있을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일에 몰두한 나머지 뭐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막 했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을 제가 어떻게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침이 많이 안 나셨었나요? 기침은 조금 났었어요. 근데 제가 네. 미숙 씨 앞에서는 네, 잘 안 했어요, 기침을. 저는 결혼 상대까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기침하면서 콜록콜록 거리는 그 독감을 나한테 옮기냐? 수많은 남자가 많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 친구라고 변호사님이 당황하시네요. 예, 예. 이성 친구라고 가장을 한 진짜 남자 사람 친구 네.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불안했는데 저는 믿고 다 그냥 놀게 내비뒀었어요. 근데 워낙에 성격도 좋고 활발해서 네. 분명히 연예계를 가면 분명히 저를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를 해라 그럼. 근데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그렇다는 건 저를 23살에 누가 혼인신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사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랑 네.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까지 제어를 저렇게 한다면 저거는 올바른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스토커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엔조이였어? 뭔 소리야 또. 여기서 엔조이가 왜 나와? 어쨌든 너는 내 꿈을 짓밟았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가 짓밟았지. 아니, 너 기훈 때문에 씨 지금 안 진정 됐잖아. 사랑한다면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 알아봐주고 도와주고 데리고 가고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A형이다 보니까 네. 이게 미안하지만 나도 A형이야. A형 가지고 하지 마. 저도 A형이에요. 예. 다 그 A형이네. 키스에 한 번에 독감이 걸려서 오디션까지
이렇게까지 심해질진 몰랐어요. 피해가 갈진 몰랐고. 네네. 아무튼 나 아, 미안해. 근데 그럼 본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키스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감기에 걸리면 오디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중에 미뤄지겠지. 그리고 나에게 확신만 줬다면 너가 그 가수가 돼서도 나를 충분히 평생 사랑하겠다. 전 이런 더 이상 확신을 저 말 줬으면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바로 상해죄랑 네. 뭐 모든 죄를 다 넣어서 그냥 빨리 저한테 위자료라든지 뭘 줬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참 많이 듣던 말인가 보네요. 듣고 싶지 않다 하시니까 네.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자 측부터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기웅 씨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 어떻게든 병에 걸려가지고 가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감기에 걸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독감에 걸려서 상해를 입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무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자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본인이 독감에 걸린 걸 알고 이를 옮길 의도로 그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이로 인해서 원고가 독감에 걸려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도 상해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뭐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도 상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독감도 당연히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죄 죄책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네. 네. 예, 뭐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뢰인이 뭐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좀 걱정은 했지만 뭐 미필적 고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인과관계 부분도 저희 의뢰인이 여자친구한테 한 키스 때문에 독감에 걸렸다는 그 인과관계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법원이 있는데요.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인과관계 입증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고의 부분도 입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무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지금 팽팽한데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남자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여자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모의법정 끝난 거고요. 예. 각자 입장에서 연기해본 두 분의 소감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 미숙 씨는 개그맨이시잖아요.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 연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뽑히는 경우잖아요. 네, 준비 네.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저는 정말 일반인. 다른 활동을 하다 보통 이제 개그맨들을 보면 극단이라든지 좀 정형화된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배우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없고 아예 그 20대 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그맨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찰나에 공고가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나갈 준비를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 이 공고를 본 것이 나의 마지막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닐까. 네.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 이제 때가 있고 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그 상황을 보면 네. 일단은 자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있는 것도 크고 무조건 이제 남자 잘못만 넘기는 것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남자를 보면은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남자분의 네네. 입장.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걸 옆에서 그렇게 봤는데도 그걸 막 좀 이렇게 어린 마음에 네. 이렇게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는 아직까지 멀었다. 한참 멀었다. 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연습한 것이 아니라 운 좋게 붙었다. 뭐 네.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여자분도 뭐 나갔다고 분명히 1등은 아닐 수도 있을 거다. 더 이런 좋은 기회가 얘기하고 있기 있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네. 기회를 만들기 위한 네. 발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기. 기웅 약속. 씨 좋아요. 기웅 씨는 그 입장 이제 연기에서 떠나서 네네. 이런 여자 입장일 수도 있고 그 남자 입장일 수도 있고 그 연기한 네, 느낌이 차라리 좀 알려줘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남자 이 캐릭터가 대학생이었잖아요.
서울대 법대생. 정말 공부만 한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어찌됐든 어리니까 물론 여자친구가 정말 그 연예계 쪽으로 발을 들이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자기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확신을 또 안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22살이기에 가능했던 거고 제 생각 지금 저는 이제 27인데 지금 생각은 이제 놔주는 그런 놔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난 너가 이 일을 하면은 난 너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너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니? 난 정말 너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진짜 이 보컬 트레이너라든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수 쪽을 가겠다 하면은 그래 응원을 해주겠다. 독감 키스 말고 네. 그냥 보내줄 것 같습니다. 양측 변호사 역할을 맡은 두 분이신데 두 분도 뭐 이런 사건은 저희 프로그램 아니면 쉽게 만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의뢰가 들어왔다면 황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이제 맡은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은 했지만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상대방 변호사였다면은 이게 그 상해죄가 입증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 독감 같은 경우 이 케이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키스를 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이었다면은 이제 뭐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컬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지하철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그런 걸 이제 입증을 하면은 판사님이 굉장히 심증이 흔들리겠죠. 아 네. 이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겠구나. 뭐 아니면은 뭐 대회 준비를 하면서 뭐 보컬 트레이닝을 했으면은 보컬 트레이닝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선생님이나 뭐 그쪽 학생들 중에서 또 그 걸렸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주장을 하면은 이제 그게 입증이 되면은 이제 또 판사님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남자친구가 키스한 것만 가지고 네. 이게 옮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렇게 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장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은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법률 컨설팅은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곳에 우리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 커플을 위해서 연애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좋다. 저는 먼저 이 남자분이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과가 아니라 좀 더 어떻게 적극적인 사과를 여자분에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황다은 변호사님 네. 뭔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풀리길 바라시나요?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 사과는 해요. 네, 하긴 해요. 네, 하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에서 그게 사과야? 다시 말해. 이렇게 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투가 좀 이렇게 경상도라서 그런지 좀 뻣뻣하게 미안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사과를 받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를 보면서 또 충격이 있으셨다면서요? 아,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아기가 뭐 우유 같은 걸 쏟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화가 날 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애가 갑자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러고서는 엄마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너무 처음에는 놀랬고요. 네.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네. 애기들은 부모가 애기들의 거울이라 하잖아요. 이제 다현 변호사님께서 남편을 뭐라 하면 남편이 죄송해요 하는 건 아닌지 그걸 공부할 수 그걸 본 게 있다. 아닌지 네, 맞나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도 뭐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하니까요. 근데 본인은 네.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안 하신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 말투로 그냥 미안해 이러면 사과를 받은 기분이 또 안 들어서 맞아.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말투 때문에 싸우죠. 사과는 네. 깔끔하게 우리 김 선생님 잘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백하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사과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어려워. 근데 그래서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상대방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고 뭐 강하게 요구하면 네. 사과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사과가 네. 정말 그쪽한테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로 들리지도 않을 거고 제가 하더라도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하더라도 편하게 하는 사과는 아니니까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흐르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미안한 거 있어도 버팅기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죠? 저는 뭔가 잘못하면 바로 사과해요. 진짜. 너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면 끝이면은 저도 좀 이쁨 받을 텐데 그런데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면서 네 기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아까 내 입장 그러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니까 더 싸. 밉상이 되는 경우에 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싸움이 돼요. 맞아요. 기운, 그래서 그 신랑하고 싸우고 이제 네.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때 네. 이렇게 내가 뭐 한 거는 미안해. 뭐뭐 한 거는 미안해.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 이렇게 딱 해요. 진짜 미안해. 뭐 한 건 진짜 미안해. 이렇게. 그리고 부부싸움 유형 봐도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할게.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앞에 개그맨 양기웅 씨랑 코너를 많이 하니까 1년이 넘었어요. 같이 한 지. 네. 근데 예전에는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너 왜 그래 진짜? 기웅아 나 진짜 너한테 진심으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고 해놓고 기분 나쁘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웅아 그래도 넌 착해. 알지? 누나 맘 알지? 넌 착해. 기웅 이거를. 씨는 사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사과를 일단 연인끼리 싸웠을 때, 진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네. 여자들은 많이 막 서운해 하더라고요, 진짜. 남자들이 느끼는 그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아까 전에 황다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건 이렇게 해서 내가 미안해 했는데 그런데 뭐뭐뭐 하는 순간 저는 짜증이 나. 이건 미안하다는 근데 거야. 아닌 거야 보니까 하죠. 여자친구분도 태평양이에요. 왜냐하면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고 만약에 제가 양기웅 씨랑 사귀었다면 진짜 반 죽여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3자로 봤을 땐 기웅 씨 여자친구가 더 많이 참는 것 같다. 근데 먼저 사과를 제가 합니다. 미안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보세요.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했는데 네네. 잘 금방- 화해하셨어요? 금방 이게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근데 별것도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무슨 일로 싸우셨던 거예요, 최근에?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평균적인 게 뭐냐면 네. 회의 시간에 왜 이렇게 늦냐.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게 그 제가 개그맨이다 보니까 남들 이렇게 휴가철 때 저는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네.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여자친구는 못 놀러 가니까 그런 불만이 있겠네. 그래서 전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데 근데 회의 늦는다. 회의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막 진짜 11시, 12시, 1시 이렇게 2시에 끝날 때도 있는데 의심하면 열받죠. 정말 지금 회의하고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두 뭐 번이 아니니까. 저기서 또 보이는 게 의심할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걸 수도 정말 안 있잖아요. 했습니다. 전 정말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자분의 경우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 소갈이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자친구가 이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를 듣고 정말 마음이 풀리는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거 제가 말 잘했나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명쾌하다. 네. 여러분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다른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궁금하고 답답해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유쾌 상쾌하게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 때문에 이틀 동안 회사에서 철야 근무를 한 남자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이 부족한 탓인지 눈이 감기기 시작한 남자.
어느새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개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그의 차에 경고하기 위해 맞은편 차에서 누른 크락션 소리에 깜짝 놀랐겠 남자. 사고 날지도 모른다는 위험감에 차를 길 한쪽으로 주차한 후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깬 남자.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라고 마는데 그의 차창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던 것. 남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게 되는데 과연 남자가 체포된 이유는? 네, 차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체포된 남자. 왜 체포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미국이라는 곳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넘지 않습니까? 또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딱 이제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었던 것이 갓길에 주차를 해놨다. 그 갓길은 네. 정말 그 영주, 그 유지의 땅이었던 거죠. 유지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지면 그 경찰도 이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집 앞에 그 마당 앞에서 누가 자고 있다. 약간 요런 마당으로 식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 이제 갓길이. 그렇죠. 네. 우리 집에 약간 통행료 라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자지 마라. 요런 거지 않을까. 아니면 별 영주의 땅이다 영주의 하니까 아무래도 콜로라도 지역일 것 같아요. 전라도 한번 나도는 영원한 나도라고 콜로라도. 콜로라도. 네. 아, 그 참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영주의 땅, 나의 사유지에 들어와서 자는 거 나는 싫다. 이래서 깨워서 경찰을 불러 깨웠다. 가라. 저는 네. 생각해 봤는데, 미숙 씨가 되게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렇게 기발한 상상력이 있는데요. 저는 기발하진 않고 그냥 갓길에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주차해놓은 거가 불법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만 너무 생각을 오래 했거든요. 장시간 주차를 네. 해놔서. 저는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하와이 섬이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여러 개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하루 이제 다른 섬으로 놀러 가서 이렇게 아침 비행기로 하고 밤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고 하루 거기를 이제 차 렌트해서 놀고 이제 다시 렌트한 차를 반납을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던 일정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차를 렌트하고 반납을 하러 가는데 시간이 이제 되게 촉박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렌트한 곳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서 이름을 찍어서 이제 막 갔는데 딱 갔더니 문은 닫은 거예요. 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차 옆에 이제 거기 옆에 갓길에다가 진짜 실제로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차는 반납을 못하고 어떡하냐고 잠깐 이제 막 그러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어머, 이거 같은 일이다, 거의. 네, 깜짝 놀랐던 게 잠깐 이제 서서 세워놓고 차에 있었는데 경찰차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쵸 이거를 이제 그땐 반가웠죠. 다행히 이제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니까 차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문 닫았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막 갔더니 이제 차 반납하는 우리가 차 렌트한 곳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 곳이 그러니까 잘못된 곳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차를 이렇게 반납을 하고 경찰차가 이제 와서 이렇게 데려다줘서 반납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흘러요. 근데 너무 당황하고 비행기를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맞아. 놓치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때 또 생각했던 게 너무 신기했던 게 어느새 경찰이 한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갓길에 차가 돼 있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에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 사람도 뭐 그래서 온 게 아닌가. 그냥, 네, 그냥 서 있어서. 네. 근데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 이 카산드라 조례라고 차 안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차 안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요? 예. 뭐야. 졸릴 때 잘 수 있는데 차에서 많이 자는데. 그럼 이게 진짜 차에서 잠만 잤는데 그게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네요. 너무한데, 완전? 이게 이런?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이건 진짜. 이게 아니 사고 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졸다가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저희는 정말 피곤하면 갓길에 잠깐, 그리고 갓길은 좀 위험하니까 휴게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엄격한 편입니다.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잠깐
잠들었다가 체포되는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완전 이거는 맞죠, 변호사님? 저는 이거 생각해 봤는데 왜 잠을 차 안에서 자면 안 되는지 그런 법이 있는지 좀 의아하긴 했어요. 우리나라 상식에 입각해서는. 근데 네.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아마 차 안에서 사면 우리도 뉴스에서 이런 사고 보잖아요. 거기서 무슨 냉방기나 난방기 틀어놓고 자다가 호흡기 질환, 호흡기가 막혀서 뭐 사망에 이른 경우 이런 네네.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망하게 될 사고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차 안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든가 뭐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나요? 네, 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거나 과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뭐 약물이나 뭐 이렇게 질병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에서 뭐 자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졸음 쉼터 같은 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네. 졸음 쉼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렇죠. 갓길은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졸음 쉼터나 휴게소 이용하도록 하고요. 졸음 쉼터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근데 잠을 자는 게 범죄인 곳이 또 있습니다. 그 미국 델러웨어주 레호보스 해안지구 조례에는 자는 척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잠들어서도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눈 이렇게 잠깐 감고 있어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눈 뜨고 생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잠자는 것까지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이게 이제 해안가에서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차 안에서 수면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 운전 중인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힐끔 봤는데 이때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혹시 이제 범죄에 희생된 것이 아닐까? 소름 돋는다 갑자기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시체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끔 돼서 이런 것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신고하고 이런 횟수가 좀 많았던 아니, 것 상상했는데 같은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다운 이제 법 같죠? 네네네. 네,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들어온 사연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숙 씨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아 여동생의 호적에 입적시켜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동생은 아이를 이 남자 호적에 입적시키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오셨거든요. 황 변호사님, 이럴 경우 결국에는 뭐 입양 처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먼저 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그 호적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호적은 모두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이제 편제했던 과거와 달리 1인당 1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이제 뭐 부와 이제 뭐 모 자녀 이렇게 기준으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는 호적에 입적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호적에 입적시키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입양 요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재혼한 부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는 이제 입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신고는 이제 절차상의 요건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셔야지 입양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입양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식으로 이제 그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대법원은 이제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생모가 그 재혼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그 이제 아이를 친생자로처럼 이제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하고 아이를 이제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사안에서요. 이 경우에는 적어도 양친자 관계, 그러니까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출생 신고가 이제 원래는 무효지만은 형식에 있어서 다소 이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여자분이 지금은 이제 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했던 사이라면 이럴 땐 약간 좀 법적인 좀 절차가 좀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어떻나요? 네. 그 여자분이 그 전에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고 그 이혼한 다음에 그 친아빠가 있는데 새로 재혼을 하면서 새로 재혼한 남자와 이 그 자기 친자를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입양을 하는 문제를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 2005년도에 신설된 친양자 입양 제도를 이용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친양자 입양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전에 종려 입양 제도는 양자가 입양되더라도 친부모의 성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양부모와의 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입양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입양 자녀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친양자 입양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3년 이상 혼인 중에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그런데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에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혼인 기간만 채우면 되고 3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세 번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그리고 기타 두 가지 요건도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 핵심은 그 친아버지, 이혼한 친아버지의 동의와 그리고 새로 혼인한 사람과 1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으면은 친양자 입양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서 좀 더 쉽게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싶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풀어본 사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모두 남겨주세요. 최고의 변호사분들이 속 시원하게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고맙습니다.